울세라 대신에 써마지 해야 할까요? 피부가 얇아서 그런 건 없습니다. 써마지가 울세라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이 두 개를 같은 카테고리로 보고 있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리프팅이라는 말을 요즘 너무 함부로 써요. 써마지도 리프팅이다. 써마지 리프팅? 써마지 리프팅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울세라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 저는 피부가 얇으니까 써마지 해야 할까요? 이 두 개를 같은 카테고리로 보고 있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전혀 같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 링크 보이시죠? 여기 보면 리프팅, 역사, 울세라, 슈링크, 풀소닉 이런 것들은 뭐죠? 초음파를 이용한 거죠. 초음파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 트랜스듀서를 통해서 한 곳에 집중을 시켜서 이렇게 열점을 찍듯이 지방을 쪼그라뜨리거나 근육을 쪼그라뜨려서 70도까지 열을 올려줍니다. 60, 70도.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면 아프고 붓는 거죠. 근데 써마지는요, 좀 50에서 55도까지 올려줍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왜? 이건 초음파가 아니라 고주파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주파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 피부에는 물이 전류 때문에 뜨거워지면서 열을 발생하게 되죠. 그럼 열이 발생하게 되면 뭐냐?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피부가 좀 쫀쫀해져요.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이런 초음파들은 보통 리프팅이라고 초음파 리프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고주파들은 보통 우리가 타이트닝이라고 해요. 쫀쫀하게 팽팽하게 만들어준다. 타이트닝. 그래서 울세라 대신에 써마지 해야 할까요? 피부가 얇아서 그런 건 없습니다. 써마지가 울세라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써마지 같은 고주파들은 2mm, 3mm가 한계예요. 진피가 타겟입니다. 지방층을 거의 건드리지 않아요. 물론 써마지 같은 걸 너무 세게 토탈 에너지를 많이 넣게 되면은 진피 아래층에 이런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들이 있죠. 얘네가 쪼그라들면서 약간의 볼페임이나 쪼그라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회복을 하고요. 결국 얼굴살이 많은 사람은 써마지 대신에 당연히 울세라를 해야 되고 플러스 써마지를 해야 되는 케이스는 피부가 얇은 사이인 건 맞는데 두 개가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울세라 플러스 써마지, 울써마지 조합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리프팅의 최강 조합인 이유. 4.5mm 깊이에서 지방, 근육을 다 개주고 2, 3mm 깊이에서 진피를 쫀쫀하게 열어줘서 콜라겐 재생해서 깊은 층, 얕은 층 모두가 커버가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울써마지 조합을 애정하는 거죠. 울세라를 대중화시킨 건 뭐죠? 슈링크죠. 써마지를 대중화시킨 건 뭐다? 올리조입니다. 써마지가 한 번 쏘면 샷이 한 2.5초, 2.6초 들어가요. 윙 이렇게 들어가는데 올리조는 윙 굉장히 회전율이 빨라서요. 대신에 아프지도 않고 효과도 좀 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거를 타겟으로 해서 허점을 파고드는 기계들이 있었으니까 바로 댄서티와 세르프입니다. 세르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런 올리조나 써마지는 다 6.78MHz라고 하는 주파수를 써요. 몸에 패드를 붙이죠. 그래서 이걸 보러 우리가 간극성 고주파 라고 합니다. 칩에서부터 우리가 붙인 패드로 열이 흘러가면서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온 커런트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6.78MHz에서 세르프는 2MHz를 추가를 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주파수가 낮을수록 깊게 들어간다. 그래서 세르프는 깊이에 집중해서 세르프 역할을 하려고 한 겁니다. 댄서티는 뭐냐면은 주파수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써마지. 다만 써마지를 보면 한 샷당 샷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펄스가 5개가 들어갑니다. 뚝뚝뚝뚝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 모노폴라죠. 근데 댄서티는 끝에 있는 2개. 가장 최근에 나온 알파틱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바이폴라라고 하는 형태로 바꿨어요. 모노폴라는 한 방향으로 고주파가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 열을 주는 거죠. 바이폴라는 극이 2개가 있어서 표면에서 열을 주면서 좀 더 얕은 부분에서의 열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55도, 60도를 주게 되면요. 좋아요. 왜냐하면 피부 얕은 층 효과를 줄수록 즉각적인 땡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왜 못했냐? 바이폴라를 쓰게 되면 쿨링을 못해요. 피부 표면을 55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모드를 할 때도 42도 이상 올릴 수가 없고 많이 안 하게 되는 이런 거죠. 쿨링을 할 수 없다 바이폴라. 댄서티는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모노가 들어가고 바이폴라가 들어갈 때 쿨링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얕은 층이 가열됨에도 불구하고 표피가 화상을 입지 않아요. 실제 시술을 해보면 많이 뜨겁지 않고 아프지 않죠. 써마지 대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즉각적인 당김 효과가 나요. 그래서 고주파는 타이트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댄서티에 한해서는 우리가 리형의 리프팅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즉각적인 시기적 효과를 노린 거죠. 그래서 댄서티 세르프가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댄서티가 유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번외로 슈링크를 만든 회사가 있죠. 클래시스. 그 회사에서 볼류머라고 해서요. 한번 만들었어요. 슈링크로 하이프 시장 다 먹었으니까 볼류머로 고주파 시장을 다 먹겠다. 볼류머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써마지나 올리조 댄서티는 다 뭐냐면은 냉매를 씁니다. 마치 우리가 드라이아이스로 표면을 식히듯이 냉매, 크라이오젠이 나가서 표면을 식혀주는데 얘는 뭘 했냐면 순행식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 힙을 핸드피스 통해서 물이 순환하면서 열을 냉각을 시켜요. 이게 단점. 지속적인 냉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금방 힙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세기를 크게 올릴 수가 없었어요. 볼륨을 하다 보면 뜨거. 세기를 낮춰야 되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토탈에는 전달력이. 그래서 볼륨화는 나왔다가 조금 사장이 된 개념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런 국내 기계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지만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가시면 병원에 상담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